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도 춥더라고요. 많이 춥습니다. 어제만큼 추운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얼마나 되죠?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있었고요. 네. 7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도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예. 이건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테고 네. 아무래도 뭐 증인들의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밤 9시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출석을 했어요.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윤 대통령 측과 배치되는 증언을 해온 인물들이어서 어제 많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네. 원래는 증인 한 명당 90분씩 이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랬군요.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최대 관심이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지 여부였는데요. 네. 신문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예. 재판부가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4차 변론 기일 때처럼 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요. 라고 답변을 해서 하고 또 어떤 답변을 할지가 주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서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은 희망을 하면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기로 정한 건데요. 예. 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가림막을 원하면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모두 가림막 없이 신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못하니까 눈을 감고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예.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눈을 감는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 자, 증인들의 발언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먼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회 측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지시 여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았는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들은 건데요. 재판에서 혐의 소명이나 양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국회 측 질문에는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거부했고요. 그나마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고요. 예.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공소장 어제 공소장에 보면은 뭐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한 겁니까? 네, 없다고 답을 한 거고요.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란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린 거냐는 질문에는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요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일단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받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체포조 의혹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여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는 통화를 했고 네. 여러 특정 인물이 있는 명단을 전달하면서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체포 관련해서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지원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 게 많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네.
자, 정치인 체포 명단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1차장이 관련 뉴스를 많이 했어요. 네. 어제 홍장원 전 1차장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실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예. 앞선 증인들과 달리 국회 측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엄 당일 대통령과 4번 통화한 기록이 있고 실제로 통화한 건 2번이라고 했고요. 예. 또 10시 53분쯤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앞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포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했고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엄 당일 밤 11시 6분에 통화를 했고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면서 명단을 불러주길래 급한 대로 휘갈기듯 받아 적었다고 했고요. 예, 네. 인원이 한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명단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질문은 직접 하지 못했고요. 네. 네. 발언의 기회는 주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 두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종료된 이후에 각각 예.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는데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계엄 관련 지시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사령관 신문 이후에는 선관위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건 본인이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요. 또 수방사 인력이 10여 명이 겨우 국회에 진입을 했고 이 요원들마저도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라면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네. 6차 변론기일은 모레죠? 6차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입니까? 네. 네. 자, 내일입니다. 내일 또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열렸었잖아요. 네. 네. 2차 청문회였죠?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야는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경호처의 계엄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먼저 여당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고요? 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걸 개선하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해킹 등을 통한 부정선거의 시도는 있을 수 있어도 현행 제도에서 부정선거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곽정근 전 특정사령관이 나왔었는데 네. 계엄 직후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문제 삼았다고요? 네, 계엄 이후에 양심 선언이라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돼서 윤 대통령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진실을 밝힌 건 자신의 의지였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 시점에는 요원들이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제 비화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요. 민간인 신분인데도 계엄 전날에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비상계엄 직전에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등 비상계엄에 준비한 정황이 있다라면서 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 끝번호 9481 기억나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예. 이게 바로 노 씨가 썼던 것으로 확인되는 비화폰이라면서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수사 중이라서 재판 중이라서 음.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네요. 네. 야당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추궁했죠. 네,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요. 무속인이 출석을 했어요. 네. 예. 비단아 씨. 비단아 씨입니까? 불리는 예. 이선진 씨가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어떤 질문 답변이 오갔습니까? 일단 이 씨가 비상계엄 사태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방문했다는 점집을 자주 방문했다. 네. 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물인데 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찾아와서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보통 군인이 아니고 나중에 장관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맞춘 거예요, 그럼 본인이?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노 전 사령관의 질문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답을 했고 네. 이에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뭔가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자신이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또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는 점괘를 의뢰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까?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예.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네. 이 대표 측이 위헌을 주장하는 건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라는 게 바로 이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판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요. 네, 예. 그러니까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걸 접수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을 한다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요? 여권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기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요?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 6차례 기소가 됐고 총 800시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이런 재판 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재등판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네. 이후에 잠행을 이어오던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보 진영 원로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서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5일인데 언제쯤 공개 행보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한 예. 상황인데요. 친한계 김상욱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물론 김상욱 의원도 개인적인 추정을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편 어제 저희 YTN 라디오에 조경태 의원이 이제 예.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한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는 아니고 아마도 2월 하순쯤 되면 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면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등판할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계속 짚어봤는데요. 우리 민생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다음 주에 열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사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다음 주 월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요 정책 현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반도체 특별법이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는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 왜 안 되냐 한다면 할 말이 없다라고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볼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밖에 어떤 의제가 더 있을까요? 추경 시기와 대상도 여야 간의 쟁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 추후에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고수 중인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부 예산안 항목부터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신속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 틀과 모수, 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없는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국민의 없죠. 삶을 좀 더 여야가 머리 맞대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